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가리키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간담회 겸 해가지고 이제 수학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거두절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제일 걱정이 되시는 게 무엇이에요? 이제 여름방학 오니까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지 수학하고 기타 과목들을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혹시 고3 있으신가요? 고3 있으시고, 그 다음 고1은? 고2. 전반적으로, 제가 거두절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름방학 때는요,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는 그냥 선행이 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학기 중에 막 선행을 나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은 이 내신 기간, 저는 정시인데 내신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신 기간에 내신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기간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핑계를 대면서 뭐냐면은 문제를 풀지 않고 나 정시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갈게 라는 어떠한 그냥 자기의 만족감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정시 준비하는데 내신 기간 들어왔을 때 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사실은 내신을 하든 안 하든 이 내신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 내신 기간에 들어오면 애들은 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집중력이 생겨요.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집중력이 생겨도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나 정시를 해야 되는데 굳이 정시를 할 필요, 내신을 할 필요 없는데 꼭 이걸 풀어야 되나라는 어떤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내신 기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고2, 고3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수생 위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재수하러 들어와서 애들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면은 확실히 빠르게 오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내신을 좋든 안 좋든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애들이 확실히 빨리 늘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늘 수 있는 어떠한 실력이나 캐파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선생님 저 학기 초부터 2학년 때부터 정시파했어요. 정시만 준비했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굉장히 빵꾸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학기 중에 정시를 준비하든 뭐를 하든, 고3은 좀 얘기가 틀린 거고요. 고3은 이제 내신은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고1이면은 제가 봤을 때 학기 중엔 절대 선행을 하지 마셔라. 대신 뭐를 하느냐, 방학 때 배운 거를 한 3-4번은 로테이션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신이 나올 때까 말까 해요. 또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그러면 지금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방학이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9월까지 학기 시작을 하기 전까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뭐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면, 이 방학 기간 동안 내가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할 것이냐,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고1, 고2는 이건 100%입니다. 그 다음에 고3은 수능 준비로 빨리 체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왜? 이제 내신은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고1, 고2, 요번에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정시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학은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면 준비도 안 됐는데 정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 과정 중에 중간에 뭐냐면 내신 문제를 그러니까 많이 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시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정시를 준비를 하고, 저는 자랑을 하면은 내신과 수능과 저는 논술까지 합니다. 게다가 전공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전체적인 걸 가리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은 보통 주 과목이 있고 주 단원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전반적으로 다 가리킵니다. 그건 전공을 한 사람만이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을 전공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시를 준비하고 싶다? 다 필요 없고요. 내신을 확실하게 해놓고 올라오면 정시는 어느 정도는 또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나 내신이 안 되니까 정시 준비를 해서 파이팅 있게 할게. 다 제가 진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다 개소리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좀 편하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정시 준비가 되려면 내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확실하게 따놓으셔야 돼요. 고3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황은 다 끝났고 완벽한 정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거는 정말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에서 입시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생님들이 모임 집단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재정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네. 재정반은 솔직히 말할까요? 강사 중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탑 강사들만 왜냐하면 재수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은 다 재정반에 발을 담고 계세요. 저는 재정반 경험이 22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그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저의 이력은 그게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그냥 저의 이제 한탄인데, 저는 끌려온 거예요. 우리 원장님 때문에. 그냥 끌려온 겁니다. 그냥 원래 솔직히 말하면은요, 저 정도의 커리어나 저 정도의 어떠한 퀄리티가 있는 선생님들은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쪽에 있으려고 하지 이쪽을 잘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그렇다고 하다가 간두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등치 보셨잖아요.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한번 뿌리를 내리면은, 저는 학원에 보통 한 10년, 15년씩 있었거든요. 제가 종로학원에 1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성학원에 제가 한 6년인가 있었고, 지금 있는 학원에 거의 이제 8, 9년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뿌리 내리면 끝까지 내리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간 이거는 저의 이력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여과 없이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 방학 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선행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완을 합니다. 우리 또 이제 원장님께서 저 말씀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선행을 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저희는 숙제와 과제물을 모든 걸 그냥 학원에서 끝내고 집에서는 절대 수학을 안 풀리게 하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을 학원에서 하죠. 그러면 보통 학원은 이제 다 보내죠. 그게 아니라 숙제까지 하고, 조교가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채점하고, 틀린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저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좀 귀찮지만 테스트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만 끝내는 게 아니라, 선행만 하는 게 아니라 숙제와 과제물을 그냥 학원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이제 뒤에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냥 뭐 진도만 나가고 뭐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진도를 나간 부분에 대한 체크를 확실하게 해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학원비 이외의 비용이 붙습니다. 그거 딱 플러스 5만 원이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조교도 써야 되고, 풀려야 되고, 시간 해가 질문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5만 원 정도만 하시면은, 알파만 하시면은 모든 걸 학원에서 다 끝내서 집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집에서는 쉬게 할 정도로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애들은 싫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력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르쳤을 때 제일 빨리 느는 게 배우자마자 많이 풀어서 그걸 자기 거로 만드는. 왜냐하면은 저도 많은 애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보내서 너 숙제해와.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만나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가기 전날이나 가는 날 하는 거. 그러니까 들은 거를 그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었다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날 당일날 배운 걸 당일날 복습하면요. 1시간 걸릴게요. 당일날 배운 걸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하잖아요. 근데 제가 확신을 하는데 한 5, 60%는 다 까먹어 버립니다.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날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날 그냥 바로 듣자마자 이제 뭐냐면은 끝나자마자 복습하고 풀고 하면은요. 자기 있게 되는 시간이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3, 4배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끝낼 거 나중에 하면 3, 4시간 해야 돼요. 막. 그래서 시간에 막 쫓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원과, 그러니까 수업뿐만이 아니라 관리라는 부분에서 학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 물론 이제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학 때는 일정을 알기 때문에, 테스트를 아니면 숙제를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 쫓아오면은 딱 시간에 맞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남게 되면은 또 학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우선 방학은 계약하면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약하면은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평일은 주말은 안 되지만 평일날 부를 수도 있어요. 그 시스템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선행만 하는 거는 아니다. 연습까지 다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뭐냐면은 관리적인 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선행만 하고 내가 학기 들어가서 시험을 봤더니 안 나오더라 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선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내신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선행을 해도 애들은 학기 들어가면 또 그 부분 일정한 부분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선행하지 마시고 학기 중에는 그 나간 부분을 조금 더 강도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단원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처음 배우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좀 이제 선행을 시켜가지고 한 번 정도 배운 애들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자체의 양이 퀄리티가 막 심화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까지는 선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기 들어가서는 그 중간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준비가 돼야지 학교 내신이 나오는 거지. 학교 들어갔는데 진도도 안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요, 제가 100% 얘기하는데 내신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수능하고 내신하고 차이가 뭐냐면은요, 수능은 30문제를 정말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신은 뭔지 아세요? 20문제, 25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세요? 수학을 정말 잘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푸는 기계가 돼야지 내신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을 좀 하는 애들한테 니네 한 3, 4시간 줄 테니까 이거 풀어봐 20문제 하면은요 거의 똑같아요.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딱 그게 50분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실력 차이일까요? 저는 실력 차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수학에 대한 사고는 비슷하거든요. 뭐의 차이냐면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익숙함이 있어야지 기계적으로 풀려요. 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수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풀린다는 건 어떤 문제는 암기가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스킬을 써. 이러한 기계적인 상태가 돼야지 내신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많이 하고 뭐 선행하면 당연히 점수가 나오겠지 라는 착각을 하다 보니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정말 많은 문제를 풀려면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겨울이나 여름방학 때 선행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스타트를 중간 이상부터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신 대비라는데 공식 알려주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학원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여과 없이 또 하나를 얘기를 할게. 방학 때 수학을 보통 한 과목씩 들으셨죠? 제가 강남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강남은요, 실제로 방학 때요, 수학 과목을 한 3-4개씩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버겁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쫙 진행을 하니까 실제로 수학에 대한 범위나 이런 진도가 확실히 빠르겠죠. 물론 아까도 말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1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냐면 그러면 어떤 일정 부분이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학기 들어가서 그걸 다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100을 다 배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100에 가깝게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너는 무조건 공부를 했으니까 넌 100이 돼야 돼 라는 얘기는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100의 근처에 가기 위해서 이걸 계속 뭐냐면 여러 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수학은 적어도 2-3과목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1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뭐 수투를 해야 돼? 수투 하세요. 무조건 나가야죠. 수투만 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는 화통이라든가 뭔가를 빨리 하나를 더 끝내놓는 거예요. 방학 때. 왜냐하면 방학 때는 시간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과목 정도의 어떠한 수강이 훨씬 더 진도를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 이제 구성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또 이제 뭐냐면은 반에 따라서 약간 이제 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고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제가 하는데 왜 2타임을 깔으라고 했냐면은 미적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고2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에서 뭐냐면은 한 번이 끝내놓으면은요, 고3 애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고3 때 뭘 하겠습니까? 끝내놨으니까 더 강도 있는 어떤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내신 2학기 때 수투만 하고 화통 안 들어가던데요. 뭐 미적 안 들어가던데요. 라고 하죠. 그게 잘못된 거니까요. 배워놓으면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까먹죠. 저도 까먹는데 누구든지 까먹죠. 근데 까먹은 거랑 모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까먹은 거는요, 1-2시간만 얘기를 이렇게 풀고 하잖아요. 그러면 확 올라와요. 근데 모르는 거는요, 1-2주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학 때는 정말 선행을 많이 하셔라. 여과 없이 얘기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좀 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목동이나 강남 쪽으로 가봤을 때는 실제로 수학 단일 과목에만 정말 100만 원, 150만 원씩 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한탄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거 미친 거야 막 해도 어차피 나중에 가면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도하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 어떠한 그 수학이라는 부분을 주도하는 어떠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처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별로 저도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참 우리나라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워낙 좀, 그래서 하여간 방학 때는 조금, 선행을 조금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고 학교 내신이나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선생님들의 분석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평고라든가 신앙고라든가 한강 뭐 이 부분에 대한 학교들에 대한 기출이나 분석을 다 해서 시험 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대신 정말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9월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행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게 맞는 거예요. 심화 필요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심화할 바에는 그 시간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어떠한 진도를 나가겠어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심화는 분명히 학교 들어가서 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아예 그냥 고2 1일이면은 요번 여름방학하고 그 고2 들어가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즉 고등에서 배우는 수학 전과정을 다 끝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고3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이제 수능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할 거니까 시간표는 저희가 이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여기 이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분 이제 김봉 선생님은 이제 요번에 새로 오시는 선생님이거든요. 하여간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입니다. 이분도 논술도 하시고 이분도 전공이 수학이에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퍼 의대관이잖아요. 여기 아무나 못 가는데 여기는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제가 굉장히 많이 꼬셨습니다. 제발 좀 와서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융합을 해서 내신과 선행과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하여간 그리고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행 쪽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물론 고3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수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수능은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과거로 회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능은 정말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 줄 수 있는 또 뭡니까? 저의 주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랑하면은 2월 달부터 듣던 애들이 보통 한 4, 5등급이거든요. 지금 보통 1, 2등급이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준비만 되면은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수능은 차후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 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시간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은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방학은 선행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는 이겁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좀 대답을 해드릴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얘기해 주시면. 네?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하고 또 뭐 다른 거는 뭐 질문하실 건 없으시고요. 네, 하여간 자, 그래서 하여간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방학 때를 조금만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수학은 하시면 됩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빨리, 많이, 정확하게 나가겠다. 그러면 돼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장시간 또 국어, 영어, 수학까지 듣느라고 좀 고생들 하셨고요. 하여간 질문 있으신 거 좀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조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